안녕하세요, 현성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도대체 요즘 뭘 했을까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수다쟁이인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근데 가만히 일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아직 확정이 아닌데 저희 가까운 분이 중앙아시아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로 와달라고 해서 영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말하기를 많이 해서 혼자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서 합니다. 그러다 이제 영상 찍으면 수다쟁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최근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NDA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는 못 하는데, 그냥 좀 치환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중순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능력 있는 우리 회장님들을 종종 만났는데, 당연히 그 회장님들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매출이 뭐 500억, 1000억 나오는 연 매출이 그런 회사쯤 되면은 그 이면의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하게 사람들은 모든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재무제표상 찍히는 숫자가 곧 그 사람이 버는 그 사업체의 규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왜? 내 자산이 많다는 걸 알려줘 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법인도 분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관성도 좀 줄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뭐 어떤 비즈니스로 연 매출 막 몇백억, 천억 단위 찍으시는 중견기업 대표님이라고 해도 그게 전체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외에도 일반적으로 파트너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해외에서 파트너들과 일을 할 때 중국하고 일을 하면 관시라고 부르죠.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관시라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 사람 통하면은 좀 빠르고 쉽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외압을 넣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관시를 잘 상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중국에만 그렇게 한정할 필요 없이 사실 모든 국가는 다 똑같죠. 그런 형태의 관시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꽤 재밌는 제안들을 갖고 오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꽤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팀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인프라 사업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프라 사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프라 사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인프라 사업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 신도시를 설계를 해서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신도시가 척박한 땅에 만들어질 때는 상하수도가 들어갈 거고요, 도로도 깔려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토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용도가 다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린벨트로 묶여야 될 거고, 어떤 부분은 농지로 묶일 거고,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어떤 지역은 그걸 섞을 수 있는 뭐 주상복합이 되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토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 계획이 나오면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 땅을 뭐 평탄화한다든지 단단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도 나올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형태의 인프라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숫자가 정확하게 끊어지는 굉장히 화이트한 비즈니스에 속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시행하고 시공으로 가면서 돈을 다크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아니라 도로 까는데, 도로에 아스팔트 까는데 얼마, 이런 거는 너무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 입찰 돌려서 제일 괜찮은 데에다가 그거 넣고 하면은 뭐 거기서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부가가치가 되는 사업을 일으키려면은 신도시 개발이라고 했죠. 신도시의 어떤 특정 상업지구에 건설 현장의 우선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원하는 형태의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뭐 관광 상품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특구 형태로 개발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인프라 계약이 되어 있는 큰 업체가 한국 업체가 있고, 그리고 그럼 현지에서는 그 자금을 대는 상황이겠죠. 현지 국가에서는 그 자금을 대고, 그리고 그 당연히 그 정도 프로젝트면은 그 땅이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다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경기도라고 치면 경기도의 어떤 부분이 발전한다, 그게 요번 임기 내에 되게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시장이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도 나갈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파티에 들어와서, 오케이, 이 정도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만한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있어야만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 국가의 그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서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을 또 한참 했었죠. 그래서 피칭도 하고 또 자료도 준비해서 막 보내고 몇 번의 리비전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좀 그 해당 국가의 전 대통령도 참여를 하는 프로젝트여서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참여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은 무슨 일사천리로 쫙 되지 않습니다. 스텝마다 바빠져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구상 단계를 하고 우리가 의원회를 구성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커미티라고 하는 이 커미티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흔히 보셨을 텐데 위원회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위원회에서
그럼 그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위원회에 속해 있을까? 아마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라는 것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파트너십들을 더 끌어와서 여기가 더 빠르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일들을 또 올해 중순에는 좀 한창 했었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종교계랑 이런 정치계랑 다 재미있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원래 진행하던 사업이랑 그 외의 사업들도 좀 한참 진행했는데, 가장 최근에 사실 고민을 했던 거는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거는 좀 남의 일 말고 나는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을 걸쳐서. 그래서 그 목적지를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세한 거는 제 브런치 글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글이고요. 어쨌든 그 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저는 목표를 짤 때 저 같은 이 테크 베이스의 사람들은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문제는 과거의 기준으로서 미래를 보면 안 되고, 이 현재의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지금 엔지니어들이 어떤 시야를 갖고서 무엇을 해결하고 있느냐까지 가야지 정확한 인사이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각각의 섹터의 엔지니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AI 엔지니어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제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은 뭘까, 그 안에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는,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난 몇 주간 저는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대놓고도 얘기했어요. 라이브 방송 아마 옛날 거에도 있겠지만은, 빠르면 1년에서 2년 이내에 제1금융권의 시중은행 중에 한 곳 이상이 뱅크런에 준하는 상황이 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그런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도 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지난 한 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답을 이제 찾았던 거죠. 근데 저는 요번에 답을 찾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가 2015년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사업을 할 때 당시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10년 안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자. 결과 못 만들어내면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뭐 비영리 그런 NGO에서 일을 하던 뭐 그렇게 하자. 사업이라는 거는 평생
쳐다보지 말고 살자라는 결심을 하고서 이제 2015년 10년 전쯤에 그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정확히는 내년 6월쯤이면 딱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찬 거죠.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다 보니까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좋게 한 20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20년 정도 되는 여정이 끝나면은 꽤나 많이 늙었겠다. 그 말인즉슨 이 결정은 곧 내 남은 인생을 이 분야에 헌신하겠다라는, 전념하겠다는 뒤가 없는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그 큰 꿈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달성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한 65살쯤 되는데, 65살쯤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엄청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도 재밌을 것 같고, 이걸 체스로 비유하자면은 체스의 판을 어렴풋하게 보는 데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각각의 기물들이 어디에 놓여 있고, 그리고 킹이 어디 있고, 퀸은 어디 있고, 폰은 어디 있고, 이게 보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킹을 잡는 게임은 없죠, 체스에서. 그런 거는 체스가 아니잖아요. 줄 건 주고 잃을 건 잃고, 때로는 난투도 벌이고, 상대편 기물, 조금 더 점수가 높은 기물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또는 내 기물을 잃더라도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체스라는 거대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은 처음부터 킹을 잡을 순 없다. 처음부터 내 꿈의 끝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 대신 맨 앞에 전선에 있는 폰부터 잡자. 그리고 체급을 키우자. 어떤 체급? 내가 그 킹을 잡을 판에 갈 만큼 체급을 키워보자 하는 쪽으로 고민이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 달은 한 것 같네요. 그거 외에도 말하다 보면 다 뻥 같기도 한데, 가까운 우리 형님하고 그 노인분들 위한 서비스 설계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크립토 쪽에서도 기회를 보고서 몇 주간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고 꽤 터프한 몇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루고 싶었던 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상황에는 사실은 이미 몇 년 전에 도달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는 큰 욕심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냥 막 잘 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유튜브 처음 찍을 때만 해도 제 포르쉐 차 타고서 영상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몇 개 찍어놨다가 제가 업로드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분명히 욕할 것 같아서 그걸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위험하고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좀 방황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살면서 이제 이루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런 고민도 한참 했었는데, 근데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새삼 깨닫는 거는 유튜브는 보는 게 재밌다. 찍어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찍는 거는 쉬운데 막 편집하면서 하기에는 이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 몇 달 얘기는 뭐 그 정도가 되고요. 언젠가 지금 제가 되게 러프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ND 기간도 다 끝나고 오피셜하게 공개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되게 신나게 사진도 보면서, 다 사진이 있어요. 같이 뭐 찍고 뭐 발표하고 밥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뭔가 그땐 그랬지라고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